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치아 리더의 김현종입니다. 이제 코로나가 다들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거의 붙이고 살았던 이 마스크. 정말로 이 마스크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못 느꼈던 거를 느낀 그런 게 있는데요. 입냄새. 최근에는요, 이 입냄새 때문에 또 치과를 찾으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입냄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냄새의 원인은요,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. 그런데 이 입냄새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이 입냄새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아니면 또 비정상적인가 이런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마늘을 먹었다. 입냄새 안 날까요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끼는 입냄새.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심한 운동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밤샘 일을 했거나 이럴 때 나는 입냄새들은 정상적인 입냄새입니다. 그러면 이에 반해서 비정상적인 입냄새는 어떤 걸까요? 음식이 치아에 껴서 또 하나는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되지 않는 보철물이 있거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입냄새를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간혹 치과 찾으셔서요,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서 이런 입냄새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결국은 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지게 된 거죠. 이런 원인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치과를 방문하시면 구취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. 황화물이나 아니면 이런 암모니아 성분을 측정하게 되는데요. 저희 암모니아 냄새 알잖아요. 그게 입안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. 저희가 쓰는 기계는 100 정도까지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.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한 2, 30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자취증이라고 합니다. 자취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약 40에서 50 정도, 그 다음에 약 50에서 한 70 정도는 사치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 가족들만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옆에 그냥 직장 동료 80에서 100 이상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꼭 치료해야 되는 구취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.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입냄새 내가 어떻게 스스로 측정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이요. 하나는 이런 종이컵을 가지고요. 내가 여기다가 숨을 한번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. 그리고 안에 냄새를 한번 살짝 맡아보는 거예요. 아니! 냄새가 난다?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마치 마스크를 해서 내가 내 숨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요.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입냄새를 줄이는 생활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일단은 양치질 잘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치실이나 치간칫솔, 또 하나는 워터픽이라는 게 있는데요, 그런 거를 통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스케일링만 하시더라도 입냄새 줄어들었다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. 치석이 많으면 일단 입냄새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케일링만 받으셔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. 치과 검진은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검진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. 사실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약간 좀 유전 같은?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아가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많이 빠지셨잖아요. 근데 잇몸 질환까지 있어. 근데 관리도 안 돼. 이러면 저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를 꼭 찾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간혹 이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런 스프레이나 가글링 용제를 많이 쓰는데요. 사실 한두 번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안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런 걸 쓰면 되게 화하잖아요. 이것들을 오래 쓰게 되면 입안에 정상적인 세균을 없애서 진균이라고 하는 그런 세균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반대로 입냄새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입냄새를 많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래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혀에 백태가 많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가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드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혀를 닦아주는 거. 입솔질 할 때 사실 입솔질하는 걸로 혀 닦아주는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. 혀를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
사실 진료를 하면서 저희는 마스크를 끼고 진료를 하잖아요. 정말 심하지 않으면 구취가 저희까지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그렇지만 저희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수석이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마스크를 썼는데도 구취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참고 하는 거죠. 근데 그런 환자를 만나면요, 그런 걸 느끼는 것보다는요, 아, 왜 이렇게 치아가 많이 망가졌을까? 어떻게 이 치아를 빨리 잘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이 먼저 나서 그런지 마음이 더 측은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입냄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항상 나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아니야? 예전보다 심해진 것 같은데? 그러시다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꼭 검진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. 결국 입냄새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를 먼저 챙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치아리더의 김현정이었습니다.